네, 여러분들 논문 연구 설계할 때, 이 연구 설계죠. 연구 설계할 때, 뭐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양적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적 연구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 양적 연구 설계할 때, 이 양적 연구 설계를 하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통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데,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이제 가져오느냐 이거죠. 이제 이렇게 어떤 누구 이제 연구 대상이 있겠죠.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거고, 이 연구 대상에 맞는, 연구 대상에 의해서 나온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손아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만 들어오면 사실 뭐 어떤 뭐 통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 대상에게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과정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효율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좀 뭡니까 이게 편리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냐면 뭐 전수를 조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가능성은 거의 뭐 없죠. 뭐 그렇다고 반드시 없다 이건 아닙니다. 좀 희박하죠.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죠. 이때 이제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 추출해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패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떤 그 아카이브 같은 곳에서 가지고 와서 내 데이터로 사용해서 분석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뭐 한 요 정도 아니면 이제 이거 말고도 어디서 이제 이 데이터 자료를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뭐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식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인데, 자, 우선은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구 설계하는 이 당시에 내가 연구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지? 요거를 고민을 하면서 연구 설계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생각을 하는 거죠. 데이터 문제를. 오히려 이 데이터를 보고 연구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패널 데이터가 있는데 뭐 노동 패널이건 뭐 아니면은 저 청소년 아동 청소년 패널이건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 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여의도 같은 데 가면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뭐 거기 가면 이런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뭐 다만 이제 거기에는 이게 아마 스타타 가지고 분석을 하나요? SAS 가지고 분석을 하나? 하여튼 특정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분석을 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스타타인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아마 스타터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거기서 분석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안 상태에서
그 데이터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연구 설계를 들어가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샘플 추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좀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샘플을 좀 예를 들면 일반인 같이 뭐 일반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뭐 요런 경우, 아주 보편적인 경우죠. 보편적인 경우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새 그 온라인 그 리서치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돌아다니는 시간과 뭐 그냥 해줄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하나 사서 줘야 되는데 뭐 요런 경제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을 만한 온라인 리서치 업체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믿을 만한 곳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논문을 쓰는데 너무 많은 지나친 열정과 시간과 돈을 여기에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렇게 드는 거죠. 혼자 막 이 개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특수한 계층이 있죠. 특수한 계층은 사실 업체에 맡기면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비용이 엄청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특수한 계층,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증상에 있는 뭐 어떤 환자라고 요새 표현 안 하죠. 환우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에 있는 노인들, 뭐 이런 식으로 특수계층인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연구 설계를 하는 그 논문을 쓰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특수계층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런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거나 이런 위치에 있다면은 이런 특수계층을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연구 설계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이런 특수계층을 내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이런 연구 설계에 대한 논문 쓰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구 설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할 때 이 데이터 문제를 내 연구 대상과 연관 지어 가지고 꼭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